오늘은 PCG 논문이 아닙니다. 네텍과 미니핵 같은 게임 환경에서 계층형 강화학습을 아주 크게 키운 논문을 봅니다. 제목은 스케일러블 옵션 러닝인 하이 스루풋 인바이런먼트입니다.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게임 에이전트가 한 칸 움직이고 한 번 공격하는 낮은 수준 행동만 보면서도 살아남기, 탐험하기, 점수 올리기 같은 긴 호흡의 전략을 배울 수 있느냐입니다. 이 논문은 SOL이라는 방법으로 그걸 300억 프레임 규모까지 밀어붙입니다. 논문은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와 옥스퍼드 연구진이 썼고 ICML 2026 논문입니다. 공개된 아카이브 번호는 2509.00338이고 코드도 페이스북 리서치의 SOL 저장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을 게임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네텍 점수를 조금 올린 사례라기보다 계층형 강화학습을 현대적인 대규모 액터러너 시스템에 넣는 방법을 정리한 작업에 가깝습니다. 문제의식은 장기 의사결정입니다. 논문은 뉴욕에서 파리까지 가는 비율을 듭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관절을 조금 움직이는 행동만 고르고 파리까지의 거리만 보상으로 본다면 움직임의 작은 조합이 너무 복잡해서 지역 최적점에 갇히기 쉽습니다. 네텍도 비슷합니다. 지금 몬스터를 칠지, 물러나서 회복할지, 아이템을 챙길지 같은 선택은 당장의 한 행동보다 훨씬 긴 시간 뒤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낮은 수준 행동만으로는 신호가 너무 늦게 옵니다. 계층형 강화학습의 오래된 아이디어가 옵션입니다. 컨트롤러는 지금 어떤 옵션을 쓸지 고르고 선택된 옵션 정책은 몇 스텝 동안 실제 행동을 냅니다. 예를 들어 점수를 올리는 옵션, 체력을 지키는 옵션,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텍으로 치면 컨트롤러는 지금 싸울지, 회복할지, 계단을 찾을지 정하고 옵션은 그 하위 행동들을 이어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의 시간 단위가 길어집니다. 문제는 옵션 아이디어가 오래되었는데도 실제 대규모 온라인 강화학습에서는 잘 쓰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계층형 방법들은 보통 수백만 샘플 규모에서 멈추거나 단일 프로세스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평평한 에이전트는 이미 수십억, 수조 단위 샘플을 돌리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질문은 성능만이 아닙니다. 계층형 구조를 넣어도 GPU 배치 학습의 속도를 거의 잃지 않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SOL은 스케일러블 옵션 러닝의 약자입니다. 논문은 이 방법을 계층형 정책 경사 알고리즘으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옵션마다 자기 보상을 최적화할 수 있고 컨트롤러는 작업 보상을 보고 어떤 옵션을 언제 부를지 학습한다는 겁니다. 또 옵션이 고정 길이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측에 따라 실행 길이를 적응적으로 고릅니다. 말하자면 게임 에이전트에게 여러 전술 모드를 주고 언제 얼마나 오래 쓸지도 같이 배우게 하는 구조입니다. 알고리즘 쪽 핵심은 옵션이 바뀌는 순간에 같이 부트스트래핑입니다. 옵션 정책이 한동안 행동하다가 끝나면 그 뒤에 값을 그냥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SOL은 옵션 전환 시점에서 옵션 가치 함수를 이용해 반환과 어드밴티지를 계산합니다. 또 배치 안에는 컨트롤러 행동과 여러 옵션 행동이 섞여 있으므로 각 정책이 자기 보상 타입에 맞게 학습되도록 마스킹과 텐서 연산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V트레이스 보정도 들어가서 비동기 액터와 러너의 지연을 다룹니다. 옵션 실행 길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계층 구조가 사실상 평평한 정책과 비슷해지고 너무 길면 상황이 바뀌어도 늦게 반응합니다. SOL은 가능한 길이 후보를 두고 컨트롤러가 옵션과 함께 실행 길이를 고르게 합니다. 논문은 고정 길이 실험도 비교했는데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길이는 성능이 떨어졌고 적응형 길이가 잘 튜닝한 고정 길이에 가까운 성능을 냈습니다. 게임에서는 이게 전술을 몇 박자 유지할지 배우는 문제입니다. 시스템 구현도 논문의 큰 부분입니다. SOL은 컨트롤러와 모든 옵션 정책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표현하고 관측에 정책 인덱스를 붙여서 어떤 정책을 호출하는지 알려줍니다. 환경 래퍼는 현재 활성 정책, 옵션 전환, 보상 타입을 추적합니다. 컨트롤러가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실제 환경 행동이 없으므로 관측을 복제해서 배치 모양을 맞춥니다. 이렇게 만든 배치는 시간과 환경 축을 가진 텐서로 러너에 들어가고 GPU에서 병렬로 업데이트됩니다. 처리량 표가 이 논문의 가장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네텍 러닝 환경에서 하이로는 초당 55스텝, 옵션 크리틱은 75스텝, 멀티플 옵션 크리틱은 1200스텝입니다. SOL은 초당 43,000스텝입니다. 평평한 F4가 5만 스텝이므로 SOL은 평평한 에이전트 속도의 약 86%를 유지합니다. 기존 계층형 방법 대비로는 35배에서 580배 빠릅니다. 계층형 구조를 넣고도 병목을 거의 피한 겁니다. 미니 핵 실험은 왜 계층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좀비 호드에서는 좀비를 계속 잡고 싶지만
체력이 낮아지면 안전한 사원으로 물러나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은 당장 보상이 없지만 장기 생존에는 필수입니다. 트레저 대신은 금을 더 주울지 계단으로 내려가 큰 보상을 받을지의 타이밍 문제입니다. 논문 결과에서 평평한 기준선들은 빨리 포화되거나 지역 최적점에 머물렀고 SOL은 좀비호드에서 계속 개선되고 트레저 대시에서는 최적에 가까운 점수에 도달했습니다. 본 게임인 네텍스코어에서는 모든 에이전트를 300억 스텝까지 훈련합니다. LLM을 쓰지 않는 비교에서 평평한 에포들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단순히 체력 보상을 더한 평평한 에이전트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력 증가를 보상하면 오히려 싸움을 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SOL은 꾸준히 개선되어 평평한 기준선보다 높은 성능에 도달합니다. 논문은 300억 스텝 뒤에도 성능이 아직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논문은 모티프라는 기존 방법도 비교합니다. 모티프는 언어 모델을 이용해 내재 보상을 합성하는 방법이고 네텍에서 강한 기준선입니다. 중요한 점은 SOL이 모티프와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SOL 플러스 모티프는 모티프 보상을 점수 옵션에 더해 쓰고 네텍스코어에서 모티프보다 유의미하게 좋아져 새로운 최고 성능을 세웠다고 보고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LLM과 텍스트 관측이 필요한 설정이므로 순수 게임 시스템 결과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논문은 옵션 행동도 분석합니다. 점수 옵션은 더 높은 점수를 쌓는 대신 피해를 더 감수하는 경향이 있고 체력 옵션은 점수는 덜 올리지만 피해를 피하거나 회복에 더 신경 씁니다. 네텍에서 옵션 정책 사이의 정규화 상호 정보량은 미니핵보다 높게 나타나 옵션들이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다는 신호를 줍니다. 즉, SOL은 이름만 계층형인 것이 아니라 전투와 생존이라는 서로 다른 하위 전략을 실제로 분리해 쓰는 쪽에 가깝습니다. 컨트롤러의 호출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체력이 낮거나 경험 레벨이 낮을수록 체력 옵션을 더 자주 부릅니다. 논문 부록 시각화에 따르면 경험 레벨 1에서는 시간의 96% 동안 체력 옵션이 호출됩니다. 초반에는 약한 몬스터와 싸우며 살아남는 쪽을 택하고 이후 레벨이 오르면 점수 옵션으로 더 많이 전환합니다. 이건 사람이 네텍을 할 때 초반 생존을 우선하고 나중에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결과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옵션 전환 지점에서 값을 이어주는 부트스트래핑을 빼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적응형 옵션 길이도 중요합니다. 고정 길이 후보 중에는 좋은 값이 있지만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손해가 납니다. 적응형 길이는 개발 과정에서 잘 튜닝된 고정 길이에 가까운 성능을 내며 환경마다 길이를 다시 맞추는 부담을 줄입니다. 결국 SOL의 장점은 옵션이라는 개념 하나가 아니라 옵션을 빠르게 학습시키는 세부 설계들의 조합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기본 SOL 실험은 점수, 체력, 계단, 금 같은 옵션 보상을 사람이 정의합니다. 논문은 다이언 같은 자동 기술 발견 방법과 결합하는 실험도 보여주지만 직접 정의한 보상보다 느리게 배웁니다. 또 포인트 메이즈의 기본 유메이즈처럼 충분히 쉬운 환경에서는 평평한 에포도 잘 풀기 때문에 계층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는 이 논문을 만능 해결책으로 보기보다 긴 호흡의 선택과 지연 보상이 강한 게임에서 특히 유효한 도구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게임에 적용한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에서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전술 모드를 나눕니다. 생존, 탐험, 점수, 자원관리, 보스전 준비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각 모드에 맞는 내재 보상이나 자동 보상 합성 방식을 설계하고 컨트롤러가 상황에 따라 모드를 고르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느린 장난감 실험이 아니라 액터 러너와 GPU 배치 학습 위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임 연구팀이라면 이게 바로 실용적인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계층형 강화 학습이 왜 게임에서 매력적인지와 왜 그동안 크게 쓰기 어려웠는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옵션은 긴 시간의 행동을 묶어 장기 보상 문제를 줄여주지만 기존 구현은 너무 느렸습니다. SOL은 옵션 전환 부트스트래핑, 적응형 길이, 단일 네트워크와 정책 인덱스, 배치 마스킹을 묶어 그 병목을 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텍과 미니핵에서 평평한 기준선을 넘어섰고 처리량은 평평한 에포에 가깝게 유지했습니다. 게임 AI 관점에서는 계층형 전략을 대규모 학습으로 가져오는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